정치에 뭐 기술도 없고 협상도 없고 네. 대화도 없는데 네. 스파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중앙일보 기사인데 낮에는 김문수, 밤에는 한덕수. 네. 김문수 캠프에 단일화 스파이가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네. 네. 저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 저 기사 이전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4청 홍준표 후보, 6청 김문수 후보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래 4청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낮에는 주홍, 야김. 낮에는 홍준표, 밤에는 김문수. 아.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노골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 지원하던 팀들이 네. 김문수 후보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근데 그거 우리 다 알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네. 4층, 6층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김문수, 밤에는 한덕수라고 하는 저 부분은 이제 그 올라갔던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 네.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는 김미애 의원 대표적이죠. 아, 그렇죠. 그런 분.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이제 윤상인 의원 모든 분들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좋아서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그리고 단일화 안 한다 하니까 와서 윽박 지르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주변에 지금 남은 분이 현역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던 분이 지금 뭐 김재원 전 의원, 그다음 박계동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 네. 이제 3인방이 남아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아이고. 근데 사실 진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이런 꼬라지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 그렇죠. 진짜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님께서는 우리가 대하빌딩에서 그거를 직접 목격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뭐 인제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4층, 6층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유, 참 이제 뭐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역설적으로 보면 네. 그 당의 중심이 없는 데서 생기는 그 현상이거든요. 당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예. 현상이다. 차라리 옛날에 당 총재 시절에는 네. 총재 한 사람을 믿고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내 여기, 공천을 여기. 과연 누가 줄까? 어. 여러 군데 보험을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러니까 4층, 6층 왔다 갔다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위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당의 권위를 잘 잡아가서 그것도 또 인물이 아닌 제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된 제도, 네. 안정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가 계속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신당. 그러니까 제도가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럴 수 다음에 있겠네요. 누가 또 당을 빠개갖고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학 빌딩 계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참 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모를 때는 어쨌든 이분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되게 답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디 줄 서야 될지 모르는 거의 이면에는 국민이 없는 것 같다는 없어요. 생각이 그 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네, 일이고 네. 네. 저 국민이 있으면 저렇게 못해요. 홍준표 씨 문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제대로 5분에 한 번 당했다. 네. 그동안 저 용산 윤석열 씨 그쪽에 라인에 그 코바콩 하면서 그 아부 떨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총리하고 싶어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다가 윤석열한테 제대로 대치기 당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쫓는 사람은 이런 꼬라지 나도 당연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당 개혁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 방식으로 가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재선 이상 없다. 다선을 하려고 용 쓰지 마라. 아. 비례대표는 절대 지역구로 못 온다. 음. 자기 전문성으로 하고 네. 서구는 이미 그렇게 돼. 잡아도 안 해요. 힘들어서. 그게 선진 정치거든. 힘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한다 그러면 상임위 절대 옮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재선 이상 지역구에서 재선 이상은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마라. 요거 괜찮다. 맞습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의사에서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 하면
그 4년 끝나고 다시 의사로 돌아갈 생각을 해라. 그러면 저런 현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어요? 뭐 대통령 누가 우리 쪽 유리하게 되면 혹은 당을 누가 하면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당의 어떤 가치가 있고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전체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미래의 그 정당 개혁으로 가면 네. 저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런 맞습니다.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처음에 여기 출연했을 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로 말씀드렸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자기한테 잘 보인다고 뭔가를 일을 맡기거나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에는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한동훈 대표와 이 여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제 마이크를 지적하는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소리가 좀 작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좀 작은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소리가 같고. 작은 건지 제 입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아유, 우리 행주행님의 네. 입은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 마이크 한번 체크해 주세요, 감독님. 우리 고맙습니다. 타카 아저씨 말씀대로 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가장 공을 많이 들었지만 가장 크게 배신당한 사람이 홍준표 전 아니,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기사도 그 얘기 보면 어떻게 이어가야죠. 나오냐면은 네. 경선 중에 용산하고 계속 통화를 했대요. 경선 이 와중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시장 손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로 용산 출신 인사를 캠프 대변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네. 반나절 만에 뒤집은 일도 있었다. 용산과 친윤 주류 세력이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올라올 때는 뭔가 용산하고 언약을 받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네. 막 그 시작을 했는데 와서 보니 어느 날 보니 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게 그렇게 되는 용산하고는 뭐 저 짬짬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네. 그렇지만 한 가지 가장 큰 거는 당에서는 그걸 용납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네. 홍준표 씨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 상근들이 충분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의도 네. 상근 쪽으로 결국 기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용산이 그럴 힘에 쓸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올 때는 용산 믿고 올라왔는데 네. 결국 상근한테 배척이 됐죠. 배척이 그렇죠. 되면서 뭐 말 그대로 하면 두 번째 선거할 때부터 네. 자기가 졌다는 것을 감지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맞아요. 거 보면 네. 결국 이익을 쫓으면 결국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익을 쫓으면 우리가 거듭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선거 대선은 그렇더라도 이번 대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지만도 행주형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지선에서 우리가 올바른 도지사 맞습니다. 또 시장을 뽑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공천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공천의 혁명이 일어나려 그러면 결국 우리 국힘의 당 대표가 누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당원 가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별 모임을 가져야 돼요. 네. 권력별 당내 모임? 당으로서의 그래서 실제로 그 당원들과 실제로 당내의 어떤 핵심적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 그런 어떤 역할 분담 그런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만 이게 당원 가입이 어떤 방식의 어떤 작은 승리 전략이라고 할까. 네. 다음 뭐 파주에서 누가 시의원이 됐다든지 그렇죠. 뭐 경기도의원이 됐다든지 네. 이런 목표들을 만들어 가면서 훨씬 그 과정에서 또 당원 가입이 더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네, 네. 그런 것의 총의를 통해서
당이 훨씬 시스템적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가입은 사실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가장 기초인 거예요. 기본이에요. 네, 맞아요. 일단 우리가 토대. 그렇죠. 제가 또 그럼. 전문 용어로 쪽수 채워 놓고 그렇죠? 쪽수 채워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김재원 씨가 저렇게 대구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야. 우리 중도개혁 보수에서 누구를 내보낼지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고민을 해가지고 행주님 얘기대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시도의원도 챙겨가면서 맞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김재원 씨가 저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저 김재원 선생님 얘기 나와서 김재원 말씀드리는데, 의원? 네. 의원. 네, 어제 9층에 올라오셨어요. 맞아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네. 나오시더라고요. 간 보고 간 거지. 그래서 아니 네. 저분은 왜 오셨나? 그러니까 다들 싶었는데 김재원 왔다 김재원 왔다. 아니면은 화장실 기운을 받으러 오셨나? 뭘 또 아니. 화장실 기운을 받아. 이제 그런 착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에 대하여 당내 경선 후보는 다 김문수 편이다라고 하는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 면에서 협력을 구하고 싶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인데 결국에는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속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6층에 올 10시 한 50분경에 가니까 네. 구호를 굉장히 해쳐요. 오. 그 6층에 김문수 외치면서 네. 하는 말이 끝났다. 다 뭐-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자기들은 단일화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 자기 나름대로 6층의 아. 캠프에서. 네.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8시 이겼다 반에 끝났다 이런 네네. 거.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늦게 하고 한 9시쯤 돼서 끝났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네네. 나서 지지자들이 또 엘리베이터 네네. 타고 하는 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만났어요.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 후보님 잘했어! 아, 잘했어! 그러니까 김문수로 끝났어! 이런. 그게 한덕수 후보가 참 오랜 경륜에도 불구하고 정치 초년생이라는 게 어제 본인은 이제 소위 그 벼랑끝 전술이라고 네. 나는 무소속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김문수 후보한테 팁이 된 거예요. 며칠만 버티면 그렇죠. 너는 스스로 드롭이구나. 아, 시간은 내 시간인데, 아. 내 편인데, 더 너. 힘을 갖게 하고 그렇죠. 아 잘했어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기회는 그러니까요. 우리 편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내가 만약에 도왔다면 네. 끝까지 뭐 6월 3일 전에는 단일화 하도록 나도 노력하게. 하겠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어야죠. 인내를 그랬을 인내를 갖고 네. 뭐 기다리겠다. 네, 네. 모든 건 당에 일임했지만 네. 나 드롭 안 한다. 네.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벌써 이야기 도는 게 역시 짠돌이다. 아, 예, 맞아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려고 네. 뭐 무소속 못 하겠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후보로 주지? 맞아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싸움에서 여의도에 밀렸어. 완전히 그 팩트가 됐어요. 팩트가 네. 됐어. 짠돌이라고. 그러니까 짠돌이는 그냥 상수값이 됐어요. 이 사람 상수값이야. 근데 그분이 예전에 법인카드가 네, 아니라 네. 개인카드 안 쓰는 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인사청문회 때인가 어떻게 개인카드가 제로입니까? 뭐 이런 거 저 네. 기억나는데. 개인 카드뿐만 아니라 네. 지난 노무현 시기 동안에 그 월급을 자기 통장에서 1원 한 푼 꺼내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 순정 100%. 이야. 그만큼 처갓집 돈이 많거나 네. 무슨 다른 부수입이 있거나 하는. 원래 공짜를 좋아하면은 보수라고 볼 수가 없는데 좀 그 보수가 아니, 그 보수가 그분은 이제 아니야. 어쨌든 그 동안에 관료를 통해서 받아왔으니까. 예. 야, 근데 하여튼 뭐. 급여를 1원도 안 뺏은 것도 대단하네. 아니. 저축왕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덕수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 네, 그러니까요. 아, 대단한데요. 돈 쓸 생각이 없다고. 돈 쓸 생각이 없다. 지금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일정 안 하는 거 자체도 돈 안 쓰려고 저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대구시장에 우리 유재준 의원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입니다. 근데 우재준 의원은 뭐 지금 그럼요.
그럼요. 국회의원인데 뭐. 아, 네, 뭐 네, 여러 가지 국회의원인데. 그 가능성을 두고 봐야죠. 네, 네. 하여튼 저는 공천의 혁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공천의 혁명도 있어야 되고 누가 되든 좀 일할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리 생각 안 하고 국민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이 꼴을 보니까 정말 자기 자리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동안의 한덕수 후보의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 트럼프하고 통화하는 것도 네. 실제로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인용이 되니까 네. 그것을 이제 한덕수한테 시킨 거죠. 네, 그런 것을.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는 중앙일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획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통의 기획이 전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페이스북 쓸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밀었던 뭐 한 48명의 네네.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70명이 네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었고 그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나를 안 밀고 김문수한테 갔는데 네.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었고 네. 그다음 윤석열은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최종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그렇죠. 당연한 네, 얘기고요. 그죠? 네. 홍준표 스스로도 아부 떨다가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아부 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도 그렇게 큰 뭔가 그게 없어요. 예, 뭐 동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맞아요. 홍 시장님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경선 과정에 있을 때 네. 후보로 계실 때 말씀하셔야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뭐 탈당까지 다 하신 판국에 이 메시지에 무슨 힘이 실리겠어요. 아무런 그런 효과도 없고 그렇죠. 진정성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냥 뭐랄까 화내시고 좀 약간 투정 부리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어차피 내가 안 된 거 쟤라도 좀 뿌려야겠다. 그렇죠. 어차피 아사리판 났는데 내가 소금이라도 뿌려야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요번에 뭐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게 맞았네 네, 이렇게 그럼. 되는.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그래서 맞아요. 대선 끝나고 이 후폭풍도 참 두려워요. 그 그래요. 뒤에 무슨 얘기들이 나올지. 네, 대선 네. 끝나기 전에 후폭풍 올 것 같아요. 전 폭풍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대선 끝나기 전에 이 꼬라지 보면